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 오늘 아주 정석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부터 마이너스 8%까지 밀리는 거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털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이 매도를 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도 삼아가야 되는 구간임을 계속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주 기계적으로 바로 이 5일선 부근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 줬다가, 자, 그러면서 양봉 전환까지 됐었던 상황에서 윗꼬리를 발생을 시켰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 판단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바로 이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짚어봐드렸었던 그 시나리오 중에서 아주 정석적으로 이 구간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가를 마감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 해제시키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좀 해봐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6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광통신 섹터에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이 일정까지도 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정말로 최근의 구간에서 힘든 시간 보내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바짝 갖다 대놓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앞전처럼 이런 미친 상승 흐름 이미 보여주기 전부터 투자 경고 딱 해제시켜 놓으면서 바로 직전까지 주차를 시켜 놓은 바로 그런 자리다 보니까 투자 경고 해제시켜 놓으면서 시원한 상승세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댓글에다가는 대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대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대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투자 경고 지정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그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이 바로 투자 경고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격 자체가 상한선에 관련한 내역의 이슈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중요할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인데, 자, 5일 전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월 19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5월 19일날 종가가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1,550원이었다 보니까 20,000원 곱하기 1.45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1,247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15일 전날의 종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5일 전날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5월 4일보다 75%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4일은 바로 이날이기 때문에 5월 4일의 종가 같은 경우에는 17,7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17,700원 곱하기 1.75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3975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 중에서 더 낮은 가격은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975원이라는 가격을 우리가 일단 먼저 체크를 해봐 주신 다음에, 자, 3번의 케이스 보시다시피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3번의 케이스는 최근 15일간에 있었던 종가 중에 최고가가 바로 5월 12일 날에 있었던 이날의 종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의 종가가 지금 29,100원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29,100원을 오늘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할 시에는 바로 투자 경고가 수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기계적으로 쏟아져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쥐어짜는 듯이 21선을 이탈시키면서 해제를 시켜놓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장대 양봉을 뽑아내 줬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자, 이번에도 이렇게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봐드리고 있는 바로 이 미국
미국장의 흐름까지 같이 이어나가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코닌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윗단에서 잘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루멘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금 종가가 좋진 않았었지만 추세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미국에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명분이 지금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더해서 바로 우리가 이 일정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6월 2일 날 도대체 무슨 내용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요, 보시다시피 6월 2일 날 미국 주파수 경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신장비주 구원투수 될까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 부분이 광통신 종목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이 내용의 이슈와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묶이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만큼, 자, 우리가 관련 종목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에 따라 MW부터 시작해서 RF, HIC, HFR 등이 추천 종목으로 꼽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KMW 추세를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요, 바로 이 구간을 향해서 뚫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었던 이런 차트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자, 또한 마찬가지로 RFHIC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부분까지 최근에 꺾어서 올라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과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무관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자, 우리가 이 6월 2일 이전까지 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한 가지 붙어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 최근에 이런 하락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유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앞전부터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또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이런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최근의 흐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13,000원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31,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인 만큼 이번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2만원을 찍고 반등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칭으로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번 상승에서는 4만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패턴까지도 꼭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4만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거기서 그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는 케이스에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그때는 이 세력들이 바로 대한광통신을 매도하고 떠날 수 있을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다음날부터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어가는 것을 선택해서 썼던 상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정말로 그 끝에는 이 종목 미쳤다 소리가 들리는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간중간에 거래 정지도 발생하는 바로 이 광기의 피날레 구간을 이용해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그들의 물량을 엑시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있었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휴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 정지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이렇게 갭든 상태에서의 윗꼬리 음봉에서 싹 다 물량을 팔고 도망갔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이번에 상승 흐름에서 무난하게 4만원까지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축제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만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를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5월 12일날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이때 당시에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 5월 12일날 제가 거의 30번 가까이를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도 좀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중장기 이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 대한광통신 눌릴 때마다 더 사고 싶어요.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은 좀 피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5월 12일 날 얼마 전에 최고가를 찍었었던 날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전저점을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반등 흐름을 수익을 볼 수 없었다 보니까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쥐어짜면서 21선을 이탈시키면서 동시에 2만원 선을 이탈시키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미리 이런 날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4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짚어봐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어떤 패턴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낙폭을 과도하게 주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번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요런 캔들 흐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때 딸려 올라오는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2만원 선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2만원 선 깨질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아래 꼬리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사실 제가 이 대한광통신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대놓고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3월 18일 날 거의 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8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의 가격이 6,830원 영역이었는데 제가 여기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4일차 때 매매 박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야 되는 그 사유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한광통신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여기서는 개미 털기니까 당하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선 단기적인 고점 찍을 수 있으니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완벽하게 다 짚어봐 드렸었던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자,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이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던 바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21선을 한번 터치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3월 9일 날에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9일 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5월 12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짜는 5월 18일 날 25,000원 영역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5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딱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주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번에 찍는 단기적인 고점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라 연이은 상승세가 나오면서 정말 이 광기의 끝에서 나오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중장기적인 고점도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단기 고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꼭 피해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의 지금의 흐름은 자, 오늘 5일선까지 갔다가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켜봐주고 있는 자리, 그러면서도 이 구간을 넘어가지
예상하지 않는 극한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 체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오후장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내가 그럼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이 투자 경고가 수년되는 패턴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구간에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냐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투자 경고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날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그 판단일이었는데,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를 어겨버리면서 계속 수년시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딱 이날에 음봉 하나 줘버리면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놓고 바로 시원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에도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극한의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해제시킬 때도 5일선 위를 이탈시키지 않는 정말로 극한의 컨트롤을 보여줬었던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런 상승 흐름이 미친듯이 연출이 됐었던 바로 이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오후장에 혹시나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바람에 투자 경고가 수년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실 구간이 아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스몰캡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만큼, 자, 어떤 종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두 종목을 딱 짚어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종목이 제가 바로 5월 22일 날 이렇게 음봉 중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워큐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금요일날 말씀드린 이후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상승 주고 하락 주고 상승 주고 하락 주고를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 이런 구간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해서 두 종목을 꼽아드렸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둘 다 추세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대한광통신 이번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고 이 대한광통신이 상승하고 조정주고 상승하고 조정주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하게도 이 미래에 대해서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나서 대한광통신이 거기가 역사적 신고가가 될 바로 그런 구간이 언젠가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단기적인 고점은 피해가고 싶사 하면서 이렇게 낙폭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구간까지 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에서의 단기적인 고점 피해가고 싶사 말씀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인 만큼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